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그 당시는 냉전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에 이렇게 전쟁이 났고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했다는 것은 6.25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자유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당신네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돕겠습니다. 이게 지구 역사상 몇 번 있은 게 아니라 딱 한 번 있은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단 한 국가도 유엔이라는 깃발 아래 총 들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엔 참전국이 한 22개국인데요. 총 22개국에서 무려 19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이 낯선 땅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 3만 7천 명, 부상자 10만 명을 포함해 약 15만 명에 이르는 참혹한 사상자가 발생하며 참전국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변형의 시작점이며 전 세계에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하는 소중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광화문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후광으로 백성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뜻에서 광화문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핵심 관청들이 모여있던 육주고리로서 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곳이죠. 근현대사로 오면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내야 했던 굵직한 순간마다 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그 어떤 상징성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자부심을 갖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뤄놓은 그런 상징, 발전의 상징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광화문 앞길은 사실 왕복 16차선에 달하는 거대한 아스팔트 도로였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차도로만 있던 공간이다 보니 시민 중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2009년도에 중앙광장으로 한번 우리가 조성을 했었고요. 22년도에 시민 중심 공간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해서 현재의 이제 광화문광장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화됐죠. 그 광장에 보시면 세종대왕상이 있고, 그다음에 용맹을 떨쳤던 우리 이순신 장군 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이제 거기에 조선시대에 녹여놨다고 보면, 근현대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상징성은 사실 부족했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번영을 꽃피울 수 있었던 근간에는 6.25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피와 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해냈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를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 상징 공간의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가장 세계에서 잘 알려진 것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입니다. 파리로 가면은 개선문이 샹젤리제라는 아주 국가 상징거리 안에 축에 있고, 영국에도 트래팔가의 네루상,
이런 데들은 국가의 중요한 광장에 그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워둠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제 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역사를 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저희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한 2,700만 명이 1년에 광화문 광장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아마 대부분은 제일 먼저 서울에 아마 오신다면은 광화문을 먼저 들러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계획을 잡고 또 시간을 잡아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표현함을 받는 사람이 그냥 스스럼 없이 느낄 수 있는 장소, 편안한 장소,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그 표현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에서 이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좋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23년도에 이런 국가 상징 시설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착수를 해서 그게 24년도 6월 달에 지금 대형 국기개양대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이죠. 서울시가 이 광화문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세운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비판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바로 시민 의견 수렴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6.25 참전 용사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시설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24년 9월에 그 세종로 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가 공고가 되었고, 25년 1월 4일 날 연초에 5개 작품의 발표 심사를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경관상에 지장이 없었어야 됐고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재 훼손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됐고,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가 결국에는 6.25 참전 용사를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 지침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공감대라는 부분을 얼마나 조형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거닐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담아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당선안은 광화문의 그 현재, 미래, 과거 세 개의 공간으로 다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윗마당과 아랫마당이 잘 연계가 되고, 상징조형물은 광화문의 경계에 있으면서 그 윗마당과 광화문 광장의 경계를 이루면서 그 세종로 공원의 상부를 상당히 정제하게 아주 절제된 공간으로서 제한을 하고, 밑에 공간도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가변 공간으로 제한했다는 거. 그 유리박스 통해서 지하로 쉽게 그 사람들이 연계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추모 공간, 지하 공간하고 연계될 수 있게 한 것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징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형 태극기 개양대는 없었던 일로 하고, 빛을 쏘아 올리는 22개의 기둥이 광장을 둘러싼 모양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광장 지상부에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22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 감사의 빛 22가 설치됩니다. 또 지하에는 벽면 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 22개 참전국 각국의 모습과 국기를 송출합니다. 오늘날이 대한민국,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22개국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고 그 희생 덕분에 지켜질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줄 수 있는 번영의 인사이트를 이 공간에서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극대화하겠다. 지난해 11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 금년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땅 속에 있던 수십 년 된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구조적인 데이터가 존재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그 기존에 사용했던 수십 년간 도로로 또 사용했던 곳, 그러다 보니 전기, 통신, 뭐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지작물들이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작물에 대한 부분이 제일 부담이 됐었습니다. 우리 현장을 제외한 곳에서의 땅을 불착이라든지 이런 침범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공법, 평지에서의 PC공법이 아니라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PC공법, 그다음에 자립식 흙막이 이런 생소한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상당 기간의 어떤 그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디자인 설계 자체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꽈배기처럼 꼬여서 올라가는 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덩어리 하나하나가 커요. 보통 조형물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하나만 잘 만들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하나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23개를 잘 만들어야 되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사실 똑같이 만든다는 거는 거의 좀 어렵거든요. 저는 옛날까지 하면서 현충탑 같은 것을 많이 세웠어요. 각도, 시계에 영원히 남는 조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한테도 그런 걸 배웠고 아버지가 6.25 참선했던 그것도 얘기도 듣고 그래서 뼈아픈 그런 상처를 가진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빛 23이라는 조형물이고요. 총 23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참전한 22개국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조형물이고요. 이제 높이는 총 6.25m로 한국 전쟁의 이제 발발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전일을 기준으로 돼 있고요. 맨 왼쪽에는 미국, 맨 오른쪽에는 한국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색깔의 돌들이 보이실 텐데 이 돌들은 이제 참전국들에게서 기증받은 석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 같은 경우에 여기 와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설계한 대로 여기를 이제 다들 벤치로 이용을 하면서 이제 편하게 쉬면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낮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를 피해서 잘 이용해 주시면서 관람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관람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있는 관람입니다. 기억, 연결, 참여, 미래 순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처음 들어오시면은 23개의 삼각형 LED 구조가 있는 벽면이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 첫 번째 공간인 기억의 공간이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구체 화면이 있는데 거기가 연결의 공간이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아카이빙 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세 번째 공간인 참여의 공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입구 그대로 나오실 때 왼쪽을 보시면은 또 큰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 마지막 실내 공간인 미래의 공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만큼 시민들 모두가 그거를 보고 이제 감상을 하면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you are a great society, so it's great to commemorate that. Really a common one, like to see the future all together and not so individual like another country. 참전국에서 그 석재를 기증을 받아서 함께 담는 것이 이 사회 본질, 의미를 좀 배가시키지 않겠냐라는 그 의견을 주셔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조성을 착수했는데요. 이 22개 참전국으로부터 석재를 기증받아 추모 조형물을 제작하겠다고 홍보해왔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실제 석재를 기증한 국가는 그리스 한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 공문은 8월까지 회신해달라고 해놓고는 답을 받기도 전인 7월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 그냥 우리의 일방 발표잖아요. 그렇게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사를 접하시거나 이렇게 정보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결과만 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이제 주한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거는 24년 9월경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전국에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요를 한 건 아니고 협조를 구한 거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국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에다가 그걸 제안을 했더니 독일 정부에서 어떤 도를 주면 가장 의미 있겠느냐를 논의하다가 모든 분들이 의견이 통일된 게 베를린 장벽을 우리가 기증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과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 그걸 듣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하고 감격한 것이, 독일은 그게 허물어지고 장벽이 의미가 없어지고 통일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 장소에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의미 있는 돌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은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Und so wie Korea noch immer geteilt ist, weiß ich, dass viele Menschen in Korea nach Deutschland gucken und Deutschland daraufhin beobachten auch, und wie das hier in Deutschland passiert ist, wie diese Mauer überwunden werden konnte. Und insofern ist es ein sehr starkes Symbol für die deutsch-koreanische Verbundenheit. 제가 대사관에 협의를 다녀보고 이러면은 그분들은 전혀 강요로 느끼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보훈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In Deutschland, Europa und Südkorea leben wir heute in freiheitlichen und vielfältigen Demokratien. Das ist nicht selbstverständlich. Deswegen ist es umso wichtiger, dass wir das Andenken an diejenigen wachhalten, denen wir unsere Freiheit und Demokratie zu verdanken haben. 제안서 평가라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 방식은 기존 최저가 입찰제랑은 달리 업체의 능력을 좀 더 보는 그런 입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2개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뭐 종교나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오로지 업체의 능력만 보고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제안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감사 ombudsman이나 다 입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 공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되게 좀 억울했죠. 왜냐면은 저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한 건데, 그거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런 특혜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비판을 하니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네. 광화문 광장에 밭드러총 모양의 돌기둥을 세워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감사의 정원이 밭드러총 조형물로 불리며 총! 종이봉투를 뒤집어 쓴 예술가들이 조형물이 형상화한 밭들어 총 자세를, 이것은 양갈비인가 자부심인가? 남북 대결 일식을 조장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돌기둥을 당장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힘들었고, 좀 힘들었었고요.
우리가 예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렬,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걸 규칙적으로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바뜨르 총이라는 이 부분을 보고서 이것은 예우다. 우리가 기사들이 거닐 때 그 예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칼을 들어서 이렇게 도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총이나 그런 거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감사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도 받고 전쟁 시설물이다라는 이렇게 좀 왜곡된 표현으로 공격을 좀 해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의장대 사열, 최고의 애우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약간 폄훼하는 용어로 바뜨르 총 이렇게 조형물이다라고 좀 비판을 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어제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광장에 해당하는 만큼 전시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그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국토기획법에 의한 그 절차 이행, 실시계 작성 고시를 왜 안 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 서울시는 2009년도 중앙광장 조성할 때도 그랬고, 지금 감사의 정보도 몇 배 큰 그 현재 지금 광장 조성할 때도 이런 별도의 실시계 작성 고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사업만 유독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안 했다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갈등이 있었죠. 지금까지 별도로 그렇게까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72비를 따지는 것보다도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빠르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절차 이행을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완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긴 했는데 또 공사 중지 명령이 온 거예요. 그 순간이 이 감사의 정원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준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뭐 외부에서는 많이 그런 비판 여론도 많을수록 저희 팀 내부에서는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팀원분들이 특히 팀장님이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팀장님, 과장님. 가장 힘든 게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었죠.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묵묵히 진짜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겠다고 조성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가치를 서울의 심장부인 광장에서 시민과 세계인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구나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고생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그 공간의 그 성격상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고 서울의 품격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는 많은 그 지지를 해주시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준공 때까지 있은 사업은 이 사업이 진짜 저도 처음이거든요. 대부분 사업이 길다 보니까 몇 년 하다가 또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당연히 애착이 갈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 저희가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그런 뭐 참전국이나 이런 거를 잊고 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거를 조금 좀 상기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에서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 가고 아이가 이렇게 하나씩 뛰어넘어 보기도 하고 국기 그림들 보면서 네, 그 나라들 이름도 말해보고 저희 일상생활과 조화로운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an make people think about where you started, how things were before and when it was just one country, as opposed to how the country developed to be one of the most technological cities, countries in the world. Yeah.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사 행보 너무나 좀 애탑니다. 좀 늦었지만은 유엔군을 그렇게 추모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사실 지상에는 집계가 안 되잖아요. 광장을 그냥 오고 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단지 이제 프리덤 홀을 오시는 분들을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한 1,000명 정도 오신다고 하고 한 5만 5천 명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참전국에 이제 자국민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 상징 조형물에 이제 붙어 있는 본인들의 국기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 감사의 정원이 단순히 이제 상징 조형물이 아니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참전국의 국민과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할 때는 감사의 정원 상징 조형물과 옆에 세종로 공원을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설계 공모를 했고요. 옆에 인근에 있는 세종로 공원도 지금 기본 설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다양한 시공 공간도 들었을 거고 편의 공간도 들었을 겁니다. 8년도 한 말이면은 거기도 이제 준공을 하게 돼서 아마 광화문광장의 공간적인 확장, 그 새로운 그 광화문광장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자유, 그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조처럼 전쟁 속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과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평생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로 평생 느끼지 못한 그 행복을 우리 시민들도 비록 적은 공간이지만 이 속에 와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반성을 했던 거는 보훈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 두터운 보훈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일상 속 보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화를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다른 장소가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이 생겼다는 거는 일상 속 보훈 문화를 확대하는 데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정원이라는 사업 본질, 그 자유평화를 구현하고 그 6.25 전쟁을 이 가치를, 자유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지금 상징적으로 그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욱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서울의 매력, 서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나에게 감사의 정원이란 일상 속 보훈이다. 기억을 미래로 이어주는 다리이다. 희생과 헌신의 표징이다.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큰 자부심이다. 성장판이다. 인내의 결실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건네는
가장 단정한 인사다.